오늘은 부동산 공유와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같이 볼까요?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투자 한 방법이죠. 부동산 매매보다는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실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해 봐야 하고요. 권리 분석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는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서 수익성이 크게 높지는 않겠죠. 그런데 공장이나 임야, 규모가 큰 건물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 지분 경매의 경우에는 크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알고 보면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고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로 점유하는 사실상 도로의 경매는 은행 이율보다 높은 안정적인 수익이 있습니다. 건물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의 경매 같은 경우는 피보전 채권이 허위거나 과다하다고 입증하면 매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부동산 공유 관계와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강의 드리고 그리고 뭐 사실상 도로 경매 그리고 건물 유치권이 행사되는 건물 경매는 다음 시간에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와 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이랑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2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물건, 특히 이제 부동산을 자금이 모자라거나 위험 분산을 위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매수하거나요. 또는 물건 소유자가 사망해서 그 상속인이 그 물건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이런 경우가 공유관계입니다. 여러 명의 공동 소유자는 공유자라 하고요. 전체 물건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과 구별해서 공동 소유자의 소유권을 지분 또는 지분권이라고 합니다. 공유자의 지분은 민법에서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죠. 민법 제263조는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건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공유자들이 지분 처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는 물건의 공시제도에 의해서 공시되지 않은 즉 그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그런 약정으로 그 지분을 매수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요. 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골고루 미칩니다.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예,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 전체 공유물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데요.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제1항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항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업무 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 지분 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합유와 총유가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공유는 조금 전에 봤죠. 합유 같은 경우는 동업의 소유물입니다. 동업. 합의 같은 경우는 지분 처분이 매우 제한됩니다.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합의의 경우 동업체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요. 동업체를 해산하면서 청산 절차에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자의 처분 변경은요, 합의의 경우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사용은 합의인 경우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용은 조합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하고요. 합의물의 등기는 합의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되 합의 취지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럼 총유는 뭐냐? 문중이나 교회 등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물인데요. 지분 개념이 없고요. 구성원은 사용 수익권만 있습니다. 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처분할 수가 있고요. 사용은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요. 등기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것은요, 공유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미치지만요, 공유자들이 서로 합의를 하면 공유물을 지분 비율로 나눠서 각자 특정한 부분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아주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에는 공유자들 내부적으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것과 같지만 외부적으로는 공유관계입니다. 공유자들이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의신탁이라 하면요,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죠. 실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수탁자, 이런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 하고요. 명의신탁은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고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는 부동산 실명제법이죠. 이 법에 의해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종중, 부부, 종교단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 신탁재산,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자, 여기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 명의신탁한 관계인데, 요거는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서 또 금지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 약정이 있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 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 소유의 면적에 해당한 비율로 공유지분 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 등기의 상호 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된다.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일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만 성립할 뿐 공유지분의 상호 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건물에 독립성이 있는 부분을 각자 사용하기로 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지만 뭐 본인들이 뭐 아무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주장을 해도 독립성이 없으면 각 부분이요. 그럴 때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분 소유적 공유의 내부 관계를 보면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들 내부적으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공유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사용 수익권이 없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공유 지분자,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데요. 구분 소유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의 외부 관계를 보면요. 대법원 97-1730 판결을 보면요. 여러 명이 각기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대법원 2006-68810, 68827 판결을 보면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사람이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요. 그 공유 지분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감정평가와 최저경매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요. 위 매수인은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기존의 상호명의 신탁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매수인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합니다. 각 구분 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 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 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한 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 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에서 전자의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생겨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합니다.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공유 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 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 목적물을 원칙적으로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지분만 이제 경매에 나온 거죠. 근데 이 토지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지분을 취득한 사람은 기존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나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경매에서 경매 절차에서 뭐 특정한 부분이 그 공유 지분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감정 평가와 최저 경매 가격 결정이 이제 이런 걸 갖다 반영해서 경매가 실시되었다라는 점이 입증되면 이제 예외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필지의 에 대한 지분을 갖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대법원 2012-25944 판결을 보면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토지 중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표상하는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건재당권을 설정한 후에 구분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 소유적 상호간에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건재당권은 종전의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될 토지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건재당권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토지의 지분에 건재당권이 설정되면 나중에 그 구분 소유자들이 자기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필지를 이제 분할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전에 건재당권이 설정된 거는 이렇게 다 분할된 토지 일단 각각에 대해서 그 지분대로 존속한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할 때는 이런 점들을 잘 염두에 두고 구분 소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지분을 갖다가 이제 취득했는데 기존에 있는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이거는 구분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경매로 취득하거나 하신 분들은 그걸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음은 공유물 분할 협의와 소송, 그리고 재판부의 자유재량에 의한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물의 분할 청구에 관한 건데요.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각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 분할이든지 공유물 분할 소송의 경우이든지 간에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되고요. 공유자 일부가 제외된 공유물 분할 협의나 소송은 무효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요,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의 물건의 재반 상황에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재판부가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시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런데 현물로 분할을 했거나 분할로 인해서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유물을 경매에서 분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봐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해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요. 또한 가액 배상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요,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게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데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어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실무입니다. 공유물은요, 특히 부동산 공유물은요, 공유 약정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할 경우에 공유물 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매수할 당시에 만약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공유물을 분할할 건지 약정하고, 이를 이제 공유 약정서나 공유 협약서 등 뭐 제목으로, 그 제목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서로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동업의 경우에 동업을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분, 이익 배분, 각자 역할, 동업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자세한 동업 내용을 동업계약서로 남겨놓아야 하는데, 그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이 잘 안 될 경우에 어떤 절차나 동업을 해지하고 청산을 어떻게 할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가 전에 강의 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 공유도 일정의 동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유할 때는 공유 약정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때 제가 분할 청구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공유하면 그걸 다 수익을 남기고 이제 같이 팔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공유 약정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뭐 자기들이 샀을 때보다는 한 3억으로 만약에 그 부동산을 샀는데 가격이 이제 4억이 됐다. 그럼 누구는 팔자고 누구는 팔지 말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누가 이제 어떻게 그 파는 것을 결정할지 이런 것도 공유 약정서 작성할 때 작성해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부동산 공유물과 관련된 실무 두 번째는요, 오래된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은요 상속사가 많아지는 등으로 분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대의 형제끼리 공유한 임야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더니요, 손자대 상속인이 너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에 이민을 가서 연락도 안 돼가지고 상속인들에게 모두 소장 송달하는 데만 몇 년째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형제 중 장남의 집안에서는 자신들이 선조 무덤 중 몇 개가 이 임야에 있다. 그러니까 이 장남 집안의 소유다. 아니면 또 선산이라서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오래된 상속재산은 상속자가 많아지고 법원이 합리적 분할을 하기 위해 참작할 그동안의 공유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 분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속재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공유물이 이제 오래 전에 있는 경우에 하루라도 빨리 이걸 갖다가 분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부동산 공유와 관련된 세 번째 실무, 부동산 지분 경매 취득 후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의 예가 많습니다.
공유 지분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지분을 전체로 경매할 때보다 지분의 경락가가 낮죠. 그래서 지분을 경매 취득한 후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경매로 지분 취득한 사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유물을 현물 분할 받아도 일반적으로 이익입니다. 안되면 소송 절차에서 공유물 전체를 경매해서 그 대금을 분할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부동산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예가 많은 거죠. 뭐 바람직하진 않는데요. 경매로 나온 지분이 적은 지분일수록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많은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애를 먹기 십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지분 경매 취득한 후에 공유물 분할 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